Here's 29번째 guest, Jesse.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Jesse.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제시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Jessie. I live in Yongsan-gu, Seoul, and I'm 41 years old, and I work as a tour guide for English speakers. I'm glad to have an interview with Andrew here, and I'd like to share about my own experiences that will help you to develop your English skills. Thank you. 제 이름은 영어 이름은 제시고요. 지금 나이는 41살. 서울 용산구에 살면서 관광 통역 안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단기간 동안 영어를 배운 건 아니어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정기 교과 과정부터 배우면서 제가 남들하고 조금씩 다르게 했던 점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조금 달랐던 점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면서 제가 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English was my favorite subject during my school years.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울 때, 다른 소리들이 너무 저는 그런 다른 소리들에 대해서 되게 매혹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소리내서 말해보고, 근데 사실 그때는 음원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잘 기억했다가 따라하고, 그리고 발음 기호를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옛날에 막 외삼촌이 보던 영어 사전 같은 거에서 발음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공부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소리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매료가 됐어서 영어가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영어의 매력에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점이 일반인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우리말 말고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액센트가 있다거나 우리 말하고는 되게 다른 점 자체 때문에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딱히 사실 그때 지금 이제 돌아봐서 생각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딱히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를 남들하고 다른 걸 한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말하기 같은 거를 강조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가 1987년도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칭찬받기 좋은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재밌었고 잘하고 칭찬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의 힘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잘 그리게 됐는데 어릴 때 그 이유가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이 잘 그린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러시군. 칭찬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Jesse,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원래. 예.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진 않겠고, 제가 그걸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뭐 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조금 더 나은 환경,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잘하는 환경에 항상 속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뭐 더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기회를 받기도 했고 직장에서 기회를 얻기도 했고 그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하는 기회라던가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기회를 얻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을 더 디벨롭할 기회는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그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얻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노력을 더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런 코트 선택하게 됐어요. 아, 예. 이게 제가 스티브 잡스가 그 연설할 때 제가 들은 건데, 대학교 그 졸업식에서. 예,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아, 예. 거기서 나온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다른 분이 그 말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코트를 갖다가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스티브 잡스가 한 줄 알고, 이제 스티브 잡스의 코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미 있던 거였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에 대해서 약간 그 코트를 설명을 해주세요. 한글로 이제 좀, 의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게 제가 될까요? 받아들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직도 내가 뭐 영어 조금 잘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그러니까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로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때 앤드류 님도 그렇지만 관심 있는 것들? 인터넷에 찾아보는 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여행 정보들을 주로 영어로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일하는 것 때문에 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영어로 찾아보고, 위키피디아 같은 거, 그리고 아예 우리나라 역사책을 영어로 쓰여진 역사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관심 있는 정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능하면 영어로 찾아보는, 이제 거의 생활이죠. 이제 뭐 그걸 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일부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생활의 일부가 되는 순간 공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뭐 공부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생활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쓰기는 일단은 써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외국계 IT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되게 많은 이메일 같은 것들,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 영어로 썼어야 됐었기 때문에, 매일 일기 쓰는 거를 사실 대신할 만한 어떤 효과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자면, 써보고 싶어 했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하고,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써보고 싶어 하고, 어디 이렇게 보내보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올리면은 봐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문장이 맞아요 하고 올리면은 그렇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데 올리기도 하고,
아,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1대1로 뭐 문법에 맞춰서 딱딱딱 맞게 쓰기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그 사전에서 계속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 모르는 표현이나 헷갈리는 표현이 있을 때 어디다가 물어보시나요? 아이고, 제가 URL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익스프레션, 뭐, 이디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예.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예. 영문 웹사이트죠. 예. 아, 예.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지식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예.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을 줄 알았으면 찾아놓을 걸 그랬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추가 정보, 제가 찾아서 그 북마크 놓은 거를 지금 인터뷰 중이라 긴장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저희가 찾아서 그 제공해 드리도록 URL을, 예. 예, 주시면은 그거를 예. 저희가 받아서 그 쇼노트에다가 저기다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질문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듣기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처음에 그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음원이 없던 그 시절에도 소리로 다 외웠었어요. 오. 뭐, 선생님이 빡빡이 숙제 같은 거 내주면은 APPL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손으로는 그걸 쓰면서 숙제니까 해가야 되니까. 근데 애플하고 이제 외워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듣기 시험을 보는데 따로 듣기 공부를 안 해도 그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왜냐면 저는 발음 기호를 보면서 발음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틀린 발음이라는 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듣기는, 그러니까 속도를 못 쫓아가거나 아니면 독해가 안 돼가지고 뭐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뭐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 듣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도 저는 그 뭐 AP 뉴스나 그 뉴스 아티클 같은 거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걸 막 많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점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제대로 된 방법,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한 거가 키였던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벼락치기를 한다고 정말로 이게 느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 힘들 예.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쭉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새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이 지났다고 치면은 1년 전에 나와 예,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아, 많이 늘었다. 그럴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그 초보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수준에 맞게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재밌게, 요새 동화책들도 도서관에서 음원이랑 같이 빌려주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예, 예.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4가지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말하기 영역, 이 말하기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되게 그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 되게 좋은 환경, 그러니까 15년 동안 외국 회사에 있으면서 그 말할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말하기보다 그 앞에 것들이 그 듣기와 읽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인풋이 있어야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듣기가 돼야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한 가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처음 듣는 표현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완전히 묻히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같은 토픽에 대해서 뭐 1시간 회의하다 보면은 같은 표현 쓸 일이 사실 많거든요. 예,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쓴 거를 제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말하기는 어쨌거나 이제 입을 띄기 시작한 이상은 그런 듣기 같은 것들이 충분히 되고, 거기 안에서 또 모르는 걸 자기가 캐치해내고 그걸 다시 써먹어보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그 회사 동료나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새로운 표현이잖아요. 그래갖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표현이 그럼 그거를 쓸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그거를 내가 직접 쓸 때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들을 때 저거 나중에 써먹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긴 해요. 그러고선 이제 그거를 한번 싹 써먹어 보면서 이건 이제 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코트가 있는데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teal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이렇게 누구한테 이제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들어서 제가 써먹을 때 약간 마음이 뭐랄까 아싸 내 거야. 그렇죠. 예. 이제 이건 앞으로 써먹을 수 있겠네라고 이제 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제가 했던 것 중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를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그 눈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눈으로만 공부한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랜 시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막 이렇게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것도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니까 말하는 거니까 전에 어떤 그 인터뷰 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입에 붙이도록 말하라고. 저는 아마 단어를 외우면서 그런 단어들을 입에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렸을 때 재밌어서 했었던 거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가지고는 굳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봤던 시간들 이젠 아쉽기도 하고 사실 이제 시험 대비로 영어 공부를 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독해를 빨리 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의사소통 특히 그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든 가능한 많은 어떤 그 표현들을 자기 입에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피해야 할 것은 역시 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참 신기한데 그 옛날에 이제 뭐 들을 것도 없을 때 그 발음 기호를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 연습을 해보신 거 아니에요? 듣기 연습도 되고. 그때는 이제 그 교과서에 뭐 I'm high time 뭐 high jane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테이프를 들려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열심히 따라하고 집에 가서 또 그 문장 열심히 하고 단어 외울 때는 무조건 발음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모든 단어들은 발음으로 외웠어요. 저는 고3 때도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그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버스에서 소리 내면서 읽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소리 때문에 영어를 다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제 그 제가 발음 클리닉을 한 달 정도 다녔었는데 거기 온 그 대학생들 보니까 눈으로만 영어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 단어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발음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말 연습을 조금씩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그 관광통역 안내사 준비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 이제 혼자 그렇게 연습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투어 나가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머릿속에 쫙 짜면서 이제 혼자 연습해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어를 나가서 손님들을 직접 만나니까 그냥 만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많죠. 다른 분들보다 훨씬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훨씬 많죠. 예. 앞으로도 계속 이 직종에 계속 있으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일도 재밌고, 그리고
계속 이게 지금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이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보람되는 일도 많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국인들은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특별한 거,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특별한 거,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거 있나요? 그게 되게 다양한데 사실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거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냐면 요즘은 다들 여행들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복궁에 가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새롭다는 느낌은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장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북촌 아시죠? 북촌 잘 모르겠는데요. 창덕궁하고 경복궁 사이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고관 대작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한옥 기와 지붕들이 쫙 펼쳐지면서 저 멀리 남산타워하고 종로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이 쭉 나타나요. 이제 그런 풍경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IT 강국이고 하지만 5,000년의 역사가 있고 서울은 500년 이상의 오래된 도시고 그러면서 IT 강국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되게 특별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세요. 특히 이제 그런 가이드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막 공부하고 와서 해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좋은데 그냥 데려가 주길 바라시는데 거길 가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데리고 와도 여기는 꼭 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좋네요. 네. 그런 데를 좋아하는군요, 외국인들이.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 어디 놀러를 갔을 때, 여기 뭐 한국이랑 다를 게 전혀 없네, 라고 하면은, 그쵸. 좀 뭔가 식상할 텐데, 아무래도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 이제 나라가 이제 발전됐다는 거는 사실은 후진국이랑 선진국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발전된 거 보고 이게 건물 같은 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 그런 이제 신식 건물들은 중국에 사실은 더 높고 더 좋은 것들이 많고 그래요? 궁궐도 사실은 자금성이 더 크고 이제 뭐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관광객들이 한눈에 딱 봤었을 때 사실은 중국 같은 데 가서 더 압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북촌 같은 경우는 그런 아기자기함과 그리고 남산도 보이고 자연도 있고 사실 이런 서울 같은 도시는 흔치 않아요. 뭐 강 있고 산 있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있으시는 분, 더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산에도 가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속속들이 서울의 매력에 푹 빠져서 가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se,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Hwang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어려워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초등학생 때 제가 구미라는 데서 살았어요. 거기가, 그때 거기서 볼 수 있는 외국인은 선교사님들, 몰몬교 선교사님들, 유일한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단어는 외웠고, 써먹어보고는 싶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있었어요. 그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문장은 이제 What time is it now?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What time is it now?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죠. 당연히 와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야 이러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뒤로도 사실은 그런 좀
웃긴 시도들을 몇 번 했었어요. 고등학교 예.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 영어 공부하는 환경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좀 많이 들이댔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무모하게 용감하게 예. 그런 에피소드들. 네. 예, 그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속된 말로 좀 쪽팔리면서도 계속 그쵸. 이제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거 마치 무슨 지하철에서 껌 파는 것처럼 약간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철없을 때니까 초등학생 때는 그랬었는데 크고서는 이제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은 제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 좋네요. 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물어보는 그때는 회화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학원도 다니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랬었어요. 오히려 그때 지금보다 더 그런 욕구와 그리고 더 열성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욕구가 더 컸고 열성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어떤 가장 창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한번 있었을까요? 이제 그런 상황들 중에서도 가장 창피하고 창피한 상황에서 내가 용기 있게 한 게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용기 있게 사실 이거 되게 저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 미국에 6개월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외삼촌네 집에서. 근데 이제 외숙모가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인 양 그 외숙모 아이디하고 가운을 입고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며칠 다니다가 누가 저한테 그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내 학교 구내 대학 구내에서 그래가지고 도서관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막 혼자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 뒤를 계속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제가 도서관에 가니까. 근데 거기에 그 문에 엑싯이라고 쓰여있는 문이 있어서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그 문을 확 밀었더니 건물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한 차라리 나 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됐는데 이제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결국에는 화장실에 이제 숨어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 내가 이러저러한데 이러저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손님들하고 일할 때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고 일하니까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1, 2번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죠. 이제는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고 그리고 프로 관광 통역 안내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인가요? 전 진짜 이건 유용한 얘기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되고요. 유용한 얘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영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제시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꾸준히 하시고 절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목표를 높게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stay hungry, stay foolish하게 계속해 나가시면 목표에 도달하시거나 혹은 다른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일이나 다른 어떤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 출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떨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 녹음한 거를 누군가가 듣는다는 생각을 하면, 책임감과 함께 참 부끄럽기도 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건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인터뷰했던 걸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분명히 쉐어하실 수 있는, 사실은 조금씩은 다른 방법들이긴 하겠지만 충분히 쉐어하고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